네. 이거는 저희가 좀 민감한 얘기여서 정원호 이제 제가 전 성동구청장 맞죠? 예. 여직원과 둘이 칸쿤에 간 출장을 간 의혹이 이렇습니다. 이제 서류에는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민주당 서울시장 정원호 예비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에 한 여성 구청 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서류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을 남성으로 기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반박을 했어요. 동행 직원은 업무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 또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서 무도한 네거티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중립기여를 받고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이 남녀 문제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당사자가 아니면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해당 여성 직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절차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출장 심사 의결서에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실수인가 어떤가? 예. 이걸 어떻게 실수를 할 수가 있나? 예. 우리가 공문서 이렇게 특히 예산 빼와야 되는 것들은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꼭 다 결제 라인 거쳤을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하기 때문에. 네,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남녀를 실수를 한다? 이게 단순히 오타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이거를 문제는 뭐냐면 또 남자를 여성으로 혹은 여성을 남성으로 뭐 실수했다 손 쳐도 그거를 그 김재석 의원실에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때는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줬잖아요. 성별을. 그래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별만 지웠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지워가지고 제출을 한 거죠. 개인 정보에 문제가 될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개인 정보의 그런 범주가 또 궁금해진다. 보통 보면은 남자 여자인 것도 개인 정보. 만약에 전 경민정이니까 경땡땡 아니면 뭐 땡 그렇죠. 중간 민땡 뭐 이런 식으로 딱 가서 누군지 알기가 어려운 정도로 표식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들어가는 것 같고 이게 그래서 저도 뭐 지자체와 함께 연계한 의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 단체장 같은 경우에 자기의 그렇게 수행 비서 보통 비서실에서 가지 않아요? 비서실에서 가고요. 네. 수행을 하는 업무, 이 사람이 수행 업무는 아니었지만 청소년 분야를 담당하던 그 임기제 공무원이었다고 하죠. 6급이었는데, 근데 그 행사 그러니까는 출장했던 그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았고 예.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직급을 찾으려면은 적어도 과장급 이상을 데리고 대동해서 가야 보통은 그렇습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할 거 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6급이면은 계장급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엔 7급 다급인가 7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급이 6급 정도에 해당이 되고 예. 이거는 이제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임명직이다. 그러면 다급에서 나중에 가급으로 갑자기 최고속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의 4급 수준의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기초의원을 했었는데 네. 기초의원이 한 5급 정도의 수준의 공무원의 그런 기간을 인정받는 게 있어. 어디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되면은 5급 정도가 어떠냐면은 과장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4급을 가려면은 국장 수준이에요. 그럼 이게 고속 승진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가늠할 수 있냐면은 계장에서 갑자기 국장이 된 거예요. 계장과 국장은 연봉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국장의 연봉이 2005년도 기준으로 1억 600만 원 정도가 돼요.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성동구청장을 검색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구청 임기제 공무원 4급 정도로 봤을 때 그렇고 물가 인상률을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보면은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수준의 그런 임무를 부여받는 자리이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 사람의 어떤 연령대나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전혀 맡을 수가 없는 직책을 그 승진에 여성 직원이 당시에 연령이 20대 후반 맞나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젊었던 걸로 네, 확인돼. 네, 그것까지 네. 다 공개가 되진 않아도 이 직책에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부합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맞기 어려운 위치에 초고속 승진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기를 수행하는 입장에 그러니까 같이 갔던 11명의 그런 뭐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김두관 국회의원, 예. 이동학 최고위원 많이 있는데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면은 그 구청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그 같이 온갖 일을 다 한다고 봤을 때는 상상을 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안희정 지사 때가 그런 게 문제가 그러니까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올리기 어렵지만은
그때 이 사건이 성폭행 사건이 주로 해외 출장에 있었어요. 2017년 러시아, 스위스, 서울 호텔, 한 오피스텔 전부 다 어디다 외지에 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여자를 그래서 수행하지 않아요. 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원호 예비 후보 얘기가 아니라 안희정 때였고 이번에도 예.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체장들이 보통 보면 조심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특히 해외를 가거나 자기를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을 특별히 여성을 두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저도 부처에서 일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박람회나 컨퍼런스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 보좌관 두 분 딱 그렇게만 가거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업무 담당하는 국장님 여성분이면은 다른 날짜에 따로 그날만 딱 가고 그렇게 우리가 다 괜히 긁어부스럼 일으키지 않을 네. 만큼 조심히 하거든요. 저 이거 오늘 말 잘못해가지고 저희 네. 다 같은 여성들인데 네. 네. 저희도 중요한 출장에서 네.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 중요한 그것 출장에서 때문에 배제된다기보다는 이게 네.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져 있는 것에 갑자기 부여받았다. 그래서 네. 이건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구청장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배려하는 자체에서 건가? 네. 배려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다. 맞아요. 요즘 아니 같은 근데 이분은 세상에서는 수행을 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청년 정책 전문가로 가신 거고 아까 말씀하신 안희정 그 전 지사의 경우에는 수행 비서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행의 개념으로 보면은 안 되는 근데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정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고 해명을 했어요. 예.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갔단 수행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수행- 다른 정치인이 이 사람을 어떤 다른 업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김두관 국회의원이 업무를 도와줍니까? 정원호 네. 구청장이 워낙에 유능해서 수행이 필요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정원호 측에서는 이제 딱 그 한 비행기를 탄 건 정원호와 그 두 사람이죠. 직원이고 이제 11명이 같이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갔다라고. 수행은 동행을 아니- 해요. 그러니까 동행을 동행을 동행, 했다 이렇게 동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다른 제가- 거를 타거나 날짜를 조금 바꿨을 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출장이 지금 10박 11일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뭐 10박 12일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 완전히 똑같냐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사실 이게 또 남녀 문제라고 이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거는 별개로 네. 차치하고 그쵸. 행정적인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서류 뭐 성별이나 이걸 뭐 뺐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확하게는 10박 12일이거든요. 네.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도착을 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세부 일정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멕시코시티 현지를 도착을 해서 일정을 쭉 하고 그러다가 이제 메리다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했다가 메리다에서 칸쿤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버스로 한 6시간 걸려요. 한국이 휴양지죠, 휴양지. 네, 근데 그러니까요. 지도상으로 신혼여행 많이 보면 가지. 메리다도 좋아 보여요. 지도로 보면. 다 좋은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6시간을 타고 가요.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굳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출발을 한다고 해요. 그럼 뭐 이제 이렇게 저녁 직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뭐 쉴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3월 8일 수요일에 오후 2시 국제 참여 민주주의 포럼 한국 연수단 평가 회의를 합니다. 그 칸쿤에서. 네. 네. 근데 그 전에 일정들을 보면 뭐가 촘촘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칸쿤에서의 일정은 딱 하나. 자, 칸쿤으로 이동을 하고 3월 8일 수요일에 오후 2시 국제 참여 민주주의 포럼 한국 연수단 평가 회의 하나 하고 3월 9일 오후 1시에 칸쿤에서 오스틴으로 항공으로 이동을 해서 오시거든요. 그 오스틴 텍사스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뭐 전시 참관하고 오스틴에서 애틀란타 경유해서 인천으로 그쵸, 오는 고수니까. 건데 그럼 여기에서 저는 사실 좀 묻고 싶은 게 굳이 이렇게 칸쿤에서 일정이 다른 데서의 일정보다는 조금 여유롭고 느슨해 보이는데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느슨하고 여유로운 일정. 거긴 또 호텔 안에 올 인클루시브를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안에서만 사는 곳이에요. 알코올도 포함돼 있잖아요. 네, 왜냐면 완전 다. 예전에 타고나네요.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신혼여행 후보지였거든요. 칸쿤이. 아, 근데 비싸서 그쵸. 못 갔는데 맞아요. 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가. 예, 싹 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성동구 출장 예산 2,872만 원 두 사람이 쓴 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이게 환율이 핵심이 많이 그때도 올랐었나? 아니 그리고 지금은 더 비싸. 김재섭 의원이 오늘 오전에 그래서 의혹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멕시코시티에서 포럼하고 메리다에서 서밋했고 칸쿤은 오로지 경유 때문에 들렀다라고 이렇게 이틀 표현을 동안? 하셨다는 이틀 거예요. 경유 근데 2박 경- 3일에 근데 하루 온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칸쿤에. 경유라는 거는 여기에 저희 마지막 일정 3월 11일에 어떻게 오시냐면 오전 6시에 오스틴에서 인천 귀국편을 탑승해서 3월 10일 일요일에 도착을 하는데 요 괄호 해서 애틀란타 경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유하는 스탑오버. 안 맞는 그러니까 거군요. 우리가 공항에서 어디를 대기하다 타고 오는. 그쵸 우리가 경유라고 생각하는 하는 경유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칸쿤에서 2박 3일을 지내신 걸 우리는 경유라고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유성 출장은 아닌가에 대한 퀘스처닝을 저는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좀 들어요. 권현서 센터장 처음 뵙는 김영임 부원장 처음 뵀는데 네. 조곤조곤 굉장히 아주 찰지게 이렇게 토막내가 집을 다 짚어주신다. 아니 진짜 마이크로 모든 하십니다. 거를 마이크로하게. 아니 왜냐면 또 꼼꼼하게 왜냐면 이런 거는 의혹을 제기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고 네. 또 우리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음모론으로 가는 건 저는 원하진 않거든요. 아니 근데 음모론일 수가 없는 게 저는 아까 그 소장님 경민정입니다. 말씀하신 경 소장님 말씀하신 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이렇게 공직을 시작을 할 때 그 2번이나 하셨잖아요.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공직 참 나갔다 들어가기 정말 쉬운 데인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구청에 성동구청에. 네, 근데 이분이 전문 분야가 그 청년 쪽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그 결과 보고서에는 네, 보면 근데 참가 인원 2명의 구청장과 청년 정책 전문관으로 청년 정책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전문가인데 무슨 민주주의 포럼을 가요? 청년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예? 미국의 청년 정책. 근데 뭐 포럼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전문 가장 분야가 의아한 아닌데? 거는 네.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칸쿤에 2박 3일 머물렀는데 다른 일정들은 전부 다 활동 보고서가 있어요. 네. 여기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에 활동 보고서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보도를 물론 지금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해당 직원을 정원호 구청장이 직접 뽑은 참신한 인재다라는 그런 글을 좀 제가 봤었고 참신하면 당신이? 바로 6급에서 4급 되는 거죠. 직접 뽑았다는 얘기가 있고 멋지네요. 일단은 사회 상식적으로는 좀 빠른 고속 승진인 거는 맞아 보여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뭐 아는 홍보맨급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는 되게 유명한 공무원 중에 충주맨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충주맨도 충주맨 네, 충주맨이 충주맨 80만 일급이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어도 네. 고작 6구까지밖에 승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이분은 굉장히 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분이 굉장한 신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뭔가 특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여성과 남성 그런 추문을 떠나가지고 굉장히 빠른 승진을 했고 그리고 칸쿤이라는 그 멕시코와 미국이라는 굉장히 가기 어려운 공무원으로서는 가기 어려운 자리를 이분은 구청장님과 동행을 해서 굉장히 쉬운 루트로 갔다 왔단 말이죠. 다른 공무원들은 다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신뢰를 갖는 후배 직원이었을 수는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자면 성동구가 과연 정원호가 잘 행정적으로 운영을 했는가 아니면 사적으로 이용을 한 부분이 없지는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과연 서울시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서울시에도 이런 부분이 확대가 돼가지고 본인 사람 꽂아넣기 하는 데만 좀 혈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저는 되네요.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지방 정부에서 이제 어떤 단체장이 오래 하면은 인사를 어느 정도는 사유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태생적으로 네.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3선한 거 맞나요? 네, 성동 맞습니다.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은 확실히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거기서 혹시 절차상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있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520억 게 원 정도를 몰아줬다고. 그렇죠. 예. 몰아줬죠. 근데 그 16군데 업체인데 그중에 8업체가 개인적으로 선거 시즌 때 이렇게 후원금 최다액 500만 원이거든요. 한도가 500씩을 한 사람이 그중에 8명이나 있다. 이제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었었고 도이치모터스 그렇게 김건희 주가 조작 악랄한 세력 이렇게 얘기하더니 또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도이치모터스가 사옥을 이전하거나 할 때 뭐 혜택을, 공사 관련된 그 민원도 뭔가 좀 뒷짐 행정처럼 잘 처리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성토도 있었고 일단 541억 원 정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는데 일단 구청장은 이제 적법한 계약이었다라고 그 얘기해요. 이게 사실- 적법은 네. 네, 제가 그 입찰을 좀 이렇게 교육부 있을 때 해보면요 적법이라는 거가 적법하기 무엇이든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해보니까 그리고 저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수의계약 기준이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기업 대표면 2천이에요. 2천이고 여성인 기업 5천까지 대표는 돼요. 5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3천 아니에요. 2천인가요? 2,000이에요. 저는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3천 이상이면 무조건 입찰, 그리고 1억 이상이면 엠팩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2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에 여성이 기업의 대표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그쵸. 여성 친화 기업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1억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1억 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이상일 때 입찰을 하라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쪼개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 금액이 상한인데 수의 계약을 해서 541억을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16개 업체. 이거는 사실은 금액 자체가 541억을 수의 계약으로 했다. 이거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들이 계약에 왜 반복적으로 몰렸는지가 있고 이제 수의 계약의 반복성 문제가 있고 행정을 해보면 누구나 안다라고 해명했거든요. 우리가 아니, 혹시 행정을 못 해봐서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행정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4천만 원짜리를 뭘 할 때 입찰하는 자체가 입찰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정부 관련 나라 장터에서 다 올려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품위 기업들 올려가지고. 이런 거 다 준비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우리가 2천만 원, 2천만 원 쪼개서 혹은 1,900만 원, 1,900만 원 해서 그냥 수익을 합시다라고 하면 서로 편한 건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불법 혹은 어떻게 보면 편법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을 해보신 분들은 안다라는 말은 사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그리고 표현이고 이제 입찰을 행정을 해보신 분들은 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절차를 가지고 541억을 수의 계약했는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거기 성동구청에서 그 당시 이야기를 했던 게 뭐 스마트 시티 뭐 관련된 무슨 사업은 이 업체에 하나밖에 없어서 단독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하는데 단독 입찰을 해야지. 처음에 입찰했던 업체하고 공동 이제 경쟁이 붙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 업체만 이제 나오는 그런 수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디지털 무슨 교육 업체 이런 데들도 수의 계약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데 디지털 관련된 이 디지털 리터러시 맞아. 무슨 AI 활용 이런 교육 업체들이 세상에 수천 군데가 있을걸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일을 주는 입장에서는 잘하는데 뭐 익숙한데 맡기고 싶을 수는 있어요. 오히려 그럴 어떻게 수 보면 있죠. 입찰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걸 수 있어요. 국내 이제 법규 자체가. 그리고 이 업체만 주려고 예. 이건 진짜 편법이에요. 아예 그 입찰 조건을 아주 이 업체 아니면은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세밀하게 짜는 방법도 맞아요. 있어서 이게 입찰을 하는 분들은 또 이런 식의 정말 편법, 네. 사실 잘못된 건데 이게 좀 제너럴하게 넣지 않고 이 기업 아니면 안 되는 그 요건을 딱 그런 경우가 넣어. 워낙 많죠. 예.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저는 보통 안 일을 돼서.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좀 전 다른 시각인데 이런 입찰 계약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 까다롭게 하는 건 있어요. 분명히 일을 잘하고 이런데 몰아준다기보다는 일을 잘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까다롭게 입찰 조건을 세우다 보니까 하던 데만 계속 하게 되는 네. 거죠. 근데 네. 행정은 원래 이런 것이라는 말이 전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죠.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 리틀 이재명으로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성 직원과의 출장 문제에서도 뭔가 상기되는 부분이 있고 네. 추진력이 있습니다만은 행정이 원래 이런 것이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하지마 정부라고 그랬죠. 하지마라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나만 알아. 약간 그런 태도가 엿보이는 것도 이제 글쎄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 네. 근데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그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제기를 하거든요. 같은 주소에서 사업자 등록을 2개 내서 수의계약 한도를 우회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4천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걸 그러면 4천만 원이면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쪼개기 해서 2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하면은 경쟁 입찰을 피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의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냐라는 예. 거는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절차적으로 바꿔갈 수는 있는 거지만 그거랑 별개로 어떤 특정 기업이 그걸 가져갈 수 있게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나 이 그렇죠. 기업이랑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기업과 그냥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의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나 까다로운 건 아닌가라는 거는 다른 식의 다른 이야기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인 거고 수의 계약으로 어떤 특정 기업과 우리가 계속 일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투명한 일처리의 방식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조곤조곤 얘기해서 제가 상대편이면 패치는 느낌을 받고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지고 있어.